예, 황양수의 톡톡톡 ombudsman 코너. 예. 오늘 김은혜 사장 모셨습니다. 예, 인사 잘 안녕하세요. 계셨습니까? 네. 자, 최순실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인데요. 이 사태의 끝은 어딜 것 같습니까?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몇 개 읽고 갑시다. 지금 네. 예, 우리 유튜버나 블로그에 들어온 네.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스티브 최님. 왜 이 나라는 일이 복이 없노? 좌파로 정권 되겠는데 다음 정권 잡을 가능성이 높은 놈은 정체가 아주 의심스럽고 우파에도 지도자가 없고 좌파에도 지도자가 없고 왜 이 나라는 일이 지도자 복이 없노? 에라이 차라리 정신 바로 박힌 군인 한 명이 쿠데타라도 해서 등장했으면 좋겠다. 간첩질 하는 놈들 다 잡아놓고 도둑질 하는 놈들 다 쫓아내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화난 심정 이해하지만은 뭐 역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가야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백혈병으로 죽은 직원들에게 산재 처리도 안 해주던 삼성이 비선 실세들에게 몇백억을 갖다 바쳤네요. 생각해보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 자금 투입해서 삼성 오너가 6천억 정도 덕을 받고 국민연금은 1조 원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무소님 읽겠습니다. 모든 비리에는 여든 야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여든 야든 둘 다 걸려 있으면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 어떠한 청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코를 끼워놓고 일방적인 곳에 기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커다란 게이트는 그러한 식으로 흘러들었고 앞으로도 진행되리라 봅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계층 전부가 썩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이 사태 심각한 게 네. 대통령이 관련돼 있고 대통령 주변에 한국 사회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네. 남인방과 최순실. 네. 또 숨어 있는 사람 하나 있죠. 네. 시시라고. 네. 자, 그리고 검찰의 무능을 또 다 드러내버렸고 네. 한계를. 자, 이 야당은 이런 어떤 박 대통령과 그 지인들과 또 부하들 간의 법적인 위반을 정치적인 문제로 권력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름만 보장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또 들이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진실은 다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에 보면 돈 준 놈들은 그냥 줬을까요? 아니 그냥 주세요. 소장님은 한 30억 주면 얼마치 덕을 보려고 30억 주겠습니까? 뭐 30억을 부가세 정도로 보고 한 최소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가세면 뭐 예를 들어서 30억 주면 한 600억은 덕을 봐야 30억 네. 주지 않겠습니까? 네. 자, 김짐선님,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한 눈치 보기 바쁜 검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기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수사하려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옛날에 다 보수였는데요. 이제 이 보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데 대해서 참 착잡합니다. 네, 이경성님. 소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보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소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김무성 패거들이나 야당 인사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국 내각이라는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를 못하겠네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여기서 또 무슨 꼼수가 있는지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은 왜일까요?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무지한 저로서는 그저 답답하기는 합니다. 저는 수사가 제대로 되기에는 박 대통령 현재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봐서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수사라도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부분도 또한 야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초법적이고 또 다음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네. 대선을 사실상 넘겨주라. 심판도 우리가 보겠다. 네. 당신은 명령만 보존해줄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통이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정말로 선언을 하고요. 검찰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고. 옛날에 이해창 총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특검이든 뭐든 다 받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그럼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아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자기 손으로 교체하고 야당보고 추천해달라. 그것 둘이라도. 그렇게 하고 본인은 이 지금 안보나 이런 문제에서 빈 마무리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걸 또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렇죠. 솔직히 말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어떤 국면에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는데 검찰청에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청에 올라가는 게 어때요? 아 그게 화끈하죠. 변호사 대동하고. 네. 이제 권위도 없어요. 국회 찾아가가지고 총리 좀 추천하게 해줄 거니까 어떻게 좀 하자했다가 망신당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검찰에 올라가셔가지고 자기한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미리 조사 다 받으시고요. 뭐 제3장소에서 서면이니 뭐 찔이니 그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요. 본인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하고 물러가기 전에 내가 국가안보와 이런 몇 가지 부분만큼은 내 진위와 진퇴와 관련 없이 정리하고 가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건전한 개혁 보수 세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자존과 숫골만 날뛰는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며 세력도 미미합니다. 이 책임은 기존에 부패한 자칭 보수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과 부패에 안주한 썩을 자칭 보수 세력, 실제 보수도 아닌 수구 꼴통들, 이제 개혁 보수 세력의 리더 그룹을 만들 때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가 정말로 이 대목에서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이걸 보수 정권 2번을 국민들은 뽑아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 뽑았는데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정말로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길거리에서 뒤집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석가래에 깔려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생김님. 사실 박 대통령 편 들어주는 분들은 매우 인정 많고 의리도 있고 착하신 분들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여지껏 정황을 보면 저는 박 대통령께서 신뢰가 가지를 않네요. 뭐 믿으시는 분들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넋을 잃고 박 대통령의 허황된 길을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 박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입장이 아닌 사실과 냉철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좌빨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박 대통령의 비리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면 끝까지 박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다가 박 대통령과 함께 망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를 위해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지 판단력을 상실하고 가려지지도 않는 잘못을 가리려는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모두 침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예. 그분이시네요. 예. 순장조.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글 쓰신 분 아이디를 안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SEH님이고 그 다음에는 휘슬러 유입니다. 네. 자, 이 마야마야님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의 용서도 없이 새살이 보일 때까지 선혈이 흘러도 걷어내고 도려내야 새살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봐주면 더 깊이 썩어버리니까요. 황장수님이 모진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할 뿐입니다. 나 스스로 적당했던 점 옷깃을 여미며 반성합니다. 자, 김정은 대지님,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만이 보수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는 보수의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가님.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 있지만 현재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누가 각자 국민들의 가치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아젠자도 없고 철학, 지식, 비전 있는 인재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모략과 꼼수, 뒷골목 건달식의 배신, 그 배신 속에 새를 만들어 다시 배신, 이게 지금의 현실이죠. 요즘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 상당히 우울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이니 비선이니 대통령이니 당대표니 큰 소리들을 치고 살았던가 무슨 삼류 블랙 코미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과연 시간 외에 다른 돌파구가 없는 것인지 썩은 고깃결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들만 득을 댑니다. 자, 솔직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요.
한국의 정치도 바닥부터 뒤집어져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서 잘못한 보수도 솔직히 말하면 새로 태어나야 되고요. 저는 망해야 새로 태어난다 봅니다. 그리고 야권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게 너나 할 거 없이 다 딱 최순실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 솔직히 말하면 이번 네. 사건이 액수로 보면 역대급에서 조금은 미칠 수 있어요. 네. 왜? 찌질하니까 못 해먹은 거죠. 찌질하지 않고 네. 테크닉이 좋았다면 아마 역대 최고가 됐겠죠. 그런데 해먹는 방법이나 수준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출연자들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저열해서 한번 보세요. 호스트바, 호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마사지 센터, 뭐 네? CF 감. 그 다음에 네. 무슨 저기 헬스 트레이너, CF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뭐 승마 무슨 조련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하여대 총장과 무슨 학장부터 진짜 무슨 경제수석 그리고 청와대 3인방 최태민 씨까지 해서 무슨 무속인 정말 대한민국 그게 또 재벌 회장님들도 있고 대한민국의 위에부터 밑에까지 계급별로 참 다양하게 다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참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걸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었다고 해도 안 믿었을 겁니다. 누가 저렇게 유치하게 영화를 썼을까? 근데 이게 영화 내부자들보다도 몇 배 더 뛰어난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거기 영 에버슨님 해외 신문과 방송에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이죠. 어떻게 해외를 나가겠어요? 박 대통령이 해외 못 간다 소리입니다. 문건 유출 그리고 무당을 옆에 두고 정치를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말로 짜증납니다. 마틴 리님 정치적 딜을 경계하고 법이 바로 집행되는 데 있어서 황 소장님의 외침이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좌우 분열과 부패를 뒤로하고 업그레이드 돼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뿐입니다. 예, 배수경님. 소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밝혀서 명명히 처벌해서 후대에 규감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상피로 죄송하지만 신상필벌 사필규정 우리말로 죗값을 치르고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살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의는 결국 죗값을 치른다. 우리 모두 평정심에서 행복을 찾아 노력합시다. 지름길에는 덫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아들에게 출세 지름길 없다. 더불어 사는 세상 더 노력해서 나은 미래를 그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김 사장님 네.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고도 넘어갔을 거라고 했을까요?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저 3인방이나 네. 최순실이나 안종범이나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박 대통령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자기 체면에 걸리신 것 같고요. 아니 대통령 돼갖고 자기 체면에 걸리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러셨겠지. 그걸 판단을 하셨으면은 이러셨겠습니까? 밖에서 다 배워야 될 거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경계의 담장을 낮추지 못했고 사적인 개인사적인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일을 시켰고 참, 정말 그냥 시장에서 앉아서 노점 장사를 하시는 분도 그 나이 되면 생활의 지혜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딱 보면 사기꾼인가 아닌가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정상의 어떤 그 멘탈의 주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멘탈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테 우리 전 국민이 쏟고 대통령으로 찍어줬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보다 더 그 문명이 발달한 미국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실수를 갖다 많이 하고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한테 속고 그러는데 저희 그냥 최순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는 거 아닌가요? 진짜 최순실은 진짜 강남 아줌마 수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강남 아줌마 수준이 아니라 지금 네. 강남에 살지만은 네. 그야말로 진짜 진상 중에 상진상 흔히 말하는 국상년 수준이라고 내가 근데 어쩌면은 그 수준이 통하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올라가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좀 수준을 낮추고 삽시다. 아주 많이 낮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높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낮춰야. 근데 지금 몇 라운드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끝나봐야 아는 그 격투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라운드를 갖다 카운트할 수 없는. 갈수록 종합 세트로 점점 더 가관이고 내주에는 연예계 터진다는데 정말 기대해 봅시다. 그냥 속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예가 중계 본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주 좋은 컨셉인데요. 연예가 중계를 보는 그거 느낌. 보면 네. 그 사기 당한 연예인 네. 무슨 불륜 지정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 좀 답답하죠. 뭐 LC는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그래도 실력이 쫙 거론되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그래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사십시오. 당면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한국인들 집단 우울증 누군들 그런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탓도 아니고 저 탓도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지요. 자,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네. 지금 뭐 우리 뉴스 브리핑을 자주 보시는 분들 또 회원분들은 통쾌할 겁니다. 아, 저 아주 통쾌했습니다. 제 친구는 클린턴 테마주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예, 뭐 환경 뭐 그런 관련주에다가 대출까지 받았어. 거기로 몰빵을 했다가 사실 뭐 아주 지금 어저께 그 우울해하는 친구를 봤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된다는 걸 알고 또 어떤 주에 투자하면 된다, 방산주에 투자하면 됐죠. 알면서도요. 바빠갖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해서 뉴스 브리핑 자금으로 좀 쓸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근데 오히려 바빠갖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걸 안 하신 게 더 이 순수하신 겁니다. 네.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정보를 갖고 그런 그 이득을 취해 아무리 좋은 데 쓴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좋은 뜻에 제 인생이 맨날 눈앞에 갖다 줘도 못 떠먹고 지나가고 나면 네. 좀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인생이니까요. 이제 네. 여기 그 유시와이님, 아이고 소장님 미아리의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역시 진실과 진리만 말씀하시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들 정말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지만 소장님 한 분 계셔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돗자리 까십시오. 사실 돗자리는 아니고 이거를 갖고 여론조사 이 추이나 미국의 현지에 수천 번을 받고 또 미국의 현장에 하기 위해서 전화도 수백 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건 책이 제가 수십 권을 읽었어요.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요. 근데 뭐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미아리 가서 돗자리 깔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 브리핑 안만하게 좀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돗자리 깔면 또 이 청와대 들어가려나? 무단 전쟁이. 비선으로 활약하시려고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경남님. 경선 때부터 트럼프 당선을 점친 것에 대해서 괴짜 내지는 유튜버 구독수 구걸 차원으로 튀어보려는 자라 놀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거 악성 댓글을 다셨던. 이분은 좀 사과 좀 하실만 하네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사태는 브렉시트 때처럼 주제 넘은 대한민국 메인 언론들이 일면 첫 기사를 어리석은 미국인 세계 경제 암흑으로 치닫다 한미 동맹 엔딩 같은 이런 머저리 멘트로 도배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분은 어찌할 줄은 또 잘 알면서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괴짜로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현상을 이렇게 선입견 없이 마음으로 좀 느끼시기를. 그래도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시는 분은 이거 굉장히 그게 괜찮았죠. 저보고 예. 뭐 내기 걸자고 49,000원? 59,000원? 아주 집요하게 내가 그렇다고 거기에 댓글 달아서 야 내기 걸자 49만 원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제가 그분은 이름도 기억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뭐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저보고 내가 틀리면 사과해라. 네. 내가 엎드려서 사과하겠댔죠. 네. 본인이 틀리면 자기가 사과하겠다. 근데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자고 한 일 같고. 예, 무지개님. 근데 저는 틀렸으면 사과하고 뉴스 브리핑이 공신력이 떨어져서 좀 있다가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무지개님. 오래전부터 모두가 트럼프 미친 사람 등 온갖 비난을 할 때 언제나 소장님께서 뉴핑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측력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깨어있는 미국 국민들의 승리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태 힐러리에 올인하며 미국인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언론 평론가들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대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겠군요. 거짓과 위선에 가득한 세상에 뒤집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은 거짓과 위선과의 대결인데요. 자, 생김님, 이번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느낀 점은 미국이 이래서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기가 모시던 주군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도대체 자기들의 권리는 찾으려 하지 않고 노예 근성으로 꽉 차서 자기가 섬기는 주군의 진영에 줄을 서고 거기에 부스락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인간들 뿐입니다. 일반 정치판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회를 바꾸자는 인간들도 진영에 줄을 서고 진영의 개가 되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선동하는 꼴불견을 연출합니다. 이게 대체 나라고 이게 대체 인간들입니까? 예. 예, 박창규님. 트럼프가 되는 것이 시대의 이치인데 저 썩어빠진 좌편향 기회주의 보수 언론들에 의해 대이변이 포장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뭣도 모르고 설치는 저 우매한 국민들은 언론에 의해 조종당하는 좀비가 되어 아직까지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정말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서 저 부패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언론을 철저히 개혁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의 각종 선전 세력의 좀비가 되지 않고 넓은 시각으로 자신만의 주관적이고 뚜렷한 철학과 사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운샵님, 절망의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황 소장의 측이 날이 갈수록 점점 적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박소연님, 우리나라도 반란이 필요합니다. 썩어 빠진 여야당 기존 정치인들을 모두 끌어들이고 새로운 정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요새 뭐 형님 좀 더 좋은 데 가서 치성을 갖다가 좀 세게 들이시나 본데요. 이게 점점 그 접점을 만나고 있는 거 보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요즘 일에 빠져가지고 네. 거의 넋을 놓고 사니까 네. 그 넋이 하나 빠져나가고 나니까 새로운 넋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제가 어제 10시에 네. 저는 100% 확신을 했지만은 이게 세상이 일어나는 게 하도 더러워서 뭔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MBN 방송 중에 네. 이렇게 좀 봤어요. 미국의 CNN하고 리얼 폴리틱, 리얼 클리어 폴리틱 사이트에 몇 개만 딱 봤죠. 처음에 딱 보니까 한국 언론에 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플로리다, 뭐 아이오와 다 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처음 표가 네. 부재자, 무슨 사전 투표 네. 이런 거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역사의 진리가 그게 아닌데 이 자식들 이거 뭐 제대로 통계를 보고 하나 한 5% 깐 거 갖고 일어나. 그래서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시쯤에 트위터에 트럼프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올렸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이기고 있고 그건 뭐 안정적으로 이기겠더라고. 플로리다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오와 이기고 있고 그리고 그럼 애리조나도 이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건 끝났다 판단을 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놀란 거는 위스콘신 이기고 아 그러게요. 예, 미시간 이기고 위스콘신은 원래 파란색이었어. 힐러리지. 그 다음 펜실바니아 이겨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0석 넘어간다. 309석 이래 봤는데 아마 결론은 306석으로 날 거예요. 뉴햄프스가 몇백 표 졌더라고. 근데 뭐 한 개 좀 줘가지고 힐러리한테 이렇게 좀 뭐 위로라도 해주면 좋은데 힐러리가 배가 아픈 게 전체 득표에서는 0.2% 정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한 21만 표가 힐러리가 많아. 그런데 이기기는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힐러리가 지금 집에 가서 아니 그 힐러 뒤에 그 남편 힐러리 그 혹시 그 클린턴 그 표정 보셨습니까? 약간 그 넋이 나가갖고 이러고 그 술할 그 연설할 때 그 표정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또 여자 이야기 다 나와서 좀 선거하러 다닌다고 네. 국무장관 하러 다닌다고 지난번에도 선거 나갔다고 바쁘면 여자가 좀 있거든. 네. 좀 잊고 살았어. 옛날에는 이렇게 막 할퀴했잖아.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자 백수 됐어. 네. 응? 이제 선거 더 나가겠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붙어 있겠죠.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네. 니 때문에 네. 제가 트럼프 음란 패설 동영상을 네. 보낼 수 있었는데 네. 네가
걔네들. 네가 그래서 여자들까지 다 출동해가 네. 네 때문에 졌다고. 이러니까 빌 클린턴이 생각할 때 자, 저기 대통령 되면 네. 마파가 돌아다닐 거고 나는 그냥 자유다 뭐 네. 아직도 건강하니까 네. 좀 또 즐기자. 네. 아, 그 전략이었나 보네요. 네, 그 그랬는데 전략. 네.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하니까 빌 클린턴이 어제 아주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넋이 나가. 예, 지금. 힐러리보다도 네. 빌 클린턴이 더 아주 그냥, 예. 아, 놀라운 분석이신데요. 우리가 좀 돗자리 깔자. 네. 요거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김님, 오정윤 교수가 말씀하신 그 일본 아베가 힐러리 측에 붙었다가 트럼프의 당선 이래 즉각 발빠른 정치 외교 대처 능력 부럽다. 아베 정부는 이미 워싱턴 정부 관계자를 보내 트럼프 정부와 친해지기를 시도했는데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모든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야당은 지금 미국 정치 사회 국민 의식의 대변화 자국 이익을 어떤 방식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베가 박 대통령 전화하기 전에 아마 미국에서 한 3번째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은 한 10번째나 넘은 거예요. 그런데 아베가 17일 날 네.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간대요. 네. 근데 일본은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지금 제가 오늘 미국에 알아본 결과 이 트럼프하고 닿을 수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일본으로 초청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일본은 이런 부분에 정리하는 부분은 기신이에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네. 트럼프 시대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같은 사람을 일본이 다루는 데는 굉장히 불편해요. 오바마 전 냉혈한이거든.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일본이 다루기에 너무 좋아. 트럼프가 얼마쯤 부를 거라고 보면 일본은 거기에 한 10% 더 얹어줄 거야. 그럼 끝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세해주고. 네. 그러면서 그 이익을 다른 데서 10배, 20배 차지하고 한국은 또 그거는 깍자고 들다가 9,200억인데 분담금 한 5조 내라 트럼프가 부르면 2조만 낸다. 이제 이러면서 뭐 이렇게 깎다가 비다상해가 나중에 줄 돈 다 주고 요거도 물을 그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소장님 이 트럼프 진영에 줄이 다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줄이 다 계신 거 아닙니까? 비선으로? 미국은 저기 따뜻한 내년 봄이 오면 놀러나 한번 가야 되겠어요. 아, 저도 좀 꼭 좀 읽어주십시오. 그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네. 100년 전인가 이 벚나무를 기정해가 그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미국을 DC에 네. 유명 정치인들을 불러가 로비하는 로비 주관으로 만들 정도로 하고 있어요. 아주 이 치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저희도 배워갖고 무궁화 거리를 갖다 조성한다든가 뭐 이래갖고 무궁화 벌레만 나는 텐데. 자, 그렇습니다. 무궁화 밑에서 뭐 술 먹기도 그렇죠. 나무가 낮았어. 그렇죠. 벚꽃은 떨어지는 날 흐드러질 때 그 술잔에 벚꽃이 떨어지면 그의 운이 좋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아래서 이렇게 술들을 마시고 도시락을 까먹는데 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보면 그 네. 벚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의 라스트 사무라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오늘 김문현 사장님 모시고 트럼프 당선 최순실 사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사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